예,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 김동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 번째 강의로서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하면 차트 분석이 되겠죠. 차트를 보고 주가가 올라갈지 이제 떨어질지 그런 걸 예상하고요. 당연히 이제 장기적 추세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단타 칠 때 이런 것들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스캘핑이라고 하죠. 초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이제 많이 참고하시게 될 텐데, 그럼 기본적으로 차트를 읽는 방법인데,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든가 보시게 되면 모바일로 접속하신다거나 할 때 그 차트 화면 대부분 이렇게 일본식 캔들 차트 많이 보시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캔들 차트에서 양봉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벌을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플러스의 봉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즉 얘가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증권회사 입사하러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거의 불문율이었어. 여의도에 가면은 이 넥타이가 다 빨간색이야. 면접 보러 갈 때.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가는 거는 뭐죠? 되게 뭡니까?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지잖아요. 파란색은 떨어지는 건데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회사 하시는 증권회사 분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회사 면접 보러 갈 때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보러 갔을 때는 저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때 대우증권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병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 대우증권이 따로 있었을 때는 뭐죠? 노란색 상징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우증권 분들만 면접 볼 때 다 노란색 넥타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눈치 없이 혼자 파란색 넥타이 메고 가면 되게 불길해가지고 되게 좀 안 좋게 봤었겠죠. 어쨌든 양봉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음봉은 파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양봉이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가 시가입니다. 얘가 시가예요. 시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종가가 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 당일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얘가 이제 최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얘가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파란색이야. 그렇다면은 얘가 시가고요. 얘가 종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양봉 빨간색이 되려면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위치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최고가고 최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예,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일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막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여기서 딱 멈춘 거야. 그냥 종가가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가는 여기, 종가는 여기가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캔들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고가는 어디죠? 여기가 되네요. 최고가는 여기, 최저가는 여기가 되니까 캔들 차트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빨간색 양봉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 차트를 보고도 이제 양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이 맞을 때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 맞아. 그때는 단타 치면은 돈 되게 잘 벌려요. 근데 안 맞기 시작하잖아? 그럼 싹 안 맞습니다. 이게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이렇게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돈 걸린 데는 당연히 인생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우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우 이론 창시자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요거는 21세기 들어와서 다우 이론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뭐 여러 가지 추세 국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공간에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 번에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추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뾰족한 거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이렇게 파동을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갔다 매끄럽게 떨어지는 경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갔다가 반동, 갔다가 반동, 갔다가 반동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런데 파동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정말 희한하게 182페이지 그림처럼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가 현재 이제 시가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어떤 상승 국면의 최종 종가가 되면은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갔다가 한 번 후퇴하고 한 번 갔다 한 번 후퇴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쭉 가는 경우는 엄청난 작전이 몰리지 않고 이렇게 안 갑니다. 늘 그렇듯이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야 잠깐만 우리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온 거 아니야? 이게 주가가 고점일 수도 있잖아. 안 되겠다. 우리 한번 털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은 꼭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좀 폭락하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야. 지금 상승 국면인데 너무 많이 뺐어. 다시 올라가자라고 해서 자, 으쌰 영차 가자라고 해서 올라가고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번 빼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싹 돌아봤더니 너무 오버한 거 같아. 우리 잠깐 좀 쉬었다 가자. 또 가다가 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가더라. 이게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국면도 마찬가지예요. 폭락하잖아요. 쭉 떨어지게 되면 야, 우리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저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개미들이죠. 야,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까지 와야 돼. 적정 주가. 근데 오직 안타깝게도 이 적정 주가는 오직 10만이 하십니다. 오직 10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갈 타이밍인가 보다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죠. 한번 또 밀린다. 이렇게 항상 한번 반동을 했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의 파동이 되게 역사적으로 좀 많이 나왔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고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1번,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 보시게 되면은 182페이지에 요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파동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왔다가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비파동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면이 바뀐 거야. 이제 주가가 쭉 가라앉는 국면이 된 거예요. 뭐 불경기가 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 방에 쭉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쭉 떨어지다가 저점인가 보다라고 일종의 착각한 분들이 반등 매수, 저점 매수 여기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털어라. 마지막으로 주가 또 떨어질 거니까 한번 떨어지니까 이때 떨어라 라는 얘기면서 마지막 기회는 비파동입니다. 요거 지나면 그냥 쭉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래요. 여러분들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미국 다우조수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떨어졌죠. 근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절반 정도 회복합니다. 희한하게. 근데 어떻게 되죠?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저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재산 다 떨어가지고 올인하신 분들은 가자라고 하다가 이거 차익 실현 못하고 그냥 계속 몰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날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승 파동을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하락 파동 조정 파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추세대로 가는 게 충격 파동이고 이게 한 번씩 이게 반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가 조정 파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상승 하락 국면과 상관이 없고요. 추세의 정으로 가는 파동이 이게 충격 파동, 이게 반동이 되는 게 조정 파동이니까 여기서도 하락 국면에서도 얘가 충격 파동이고 이게 한 번 조정되는 이게 바로 반동 파동, 조정 파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다는 얘기지 항상 이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본적인 파동 이론 같은 거 대부분 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 인디언 기우제. 지금 뭐냐면 주가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주가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틀린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우길 수는 있어. 근데 진정한 힘의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봐야 되느냐? 글쎄요. 한 번 갔다 꺾이고 다시 가잖아. 3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잖아.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이야. 우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두 번 되다가 계속 이렇게 돼. 그러다가 30년 후에 이렇게 올라가. 30년 후에 극단적인 하게 돼.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라고 강제로 우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정확한 길이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언제라도 올라가게 되면 3파 시작됐구나라고 이렇게 우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여러분들 좀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기간의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런 3파가 있고 하락 2파가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목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험적인 결과